딱따구리 아시죠? 이 새는 노래하는 소리보다 주둥이로 나무를 쪼는 소리가 더 요란합니다. 지금 나그네는 낮 동안 여기저기 떠돌다 행복충전소 비회당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12분이네요. 딱따구리 녀석이 나그네가 흉을 보는 걸 어떻게 아는지 주둥이질 소리를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자연에서는 하여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분명히 저 딱따구리가 나그네가 지 흉 보는 걸 알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엉뚱한 얘기였고요. 오늘 나그네는 처음 어떤 곳을 밟았습니다. 나그네 생각으로는 누구보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시복 이야기를 아시거나 들어보셨거나 관심이 있습니까? 도시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명부터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충북 단양 방면 상리로 가는 길에 산촌 마을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가 태어난 고향을 두고 산촌이라고 이따금 글을 쓸 때 묘사하거나 남에게 떠버리곤 했는데요. 오늘 효자를 낳은 이 산촌에 비하면 나그네가 태어난 산촌은 산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요. 경북 예천군에서 단양 방면 상리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복 효공원은 하여간 예천군에서 단양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산중턱에 마을이 뜬금없이 있습니다. 효공원이란 간판도 보입니다. 그 간판이 보이기 전에 주유소가 하나 있으니까 쉽게 또 설명이 되겠네요. 효공원이란 간판이 보이는 길목에서 안쪽으로 마을이 있으며 도시복 생가를 복원한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복은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효자가 있지만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효자는 현존하는 효자가 물론 아니란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효자를 많이 배출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시대에 낳은 효자를 덩달아 기리기를 나그네는 또 간절히 바라보면서 얘기 이어갑니다. 경북 예천 도시복이 제일 유명한가 봅니다. 이건 아니네요. 이거는 예천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상주에 가면 또 상주가 자랑하는 유명한 효자도 있습니다.
하여간 경북 예천에서 배출한 도15이란 효자는 명심보감에도 실릴 만큼 효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시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늘이 낸 효자 도시복. 이렇게 나그네는 지금 예천군에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읽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밝히면서 하늘이 낸 효자 도시복. 멋지네. 천품이 고매하고 효성이 시극하여 효의 화신으로 휴양받고 있는 출천의 효자 도시복. 생물 연도를 말씀드리면 1817년에 출생하여 1891년에 생몰한 실존 인물입니다. 조선 철종 때와 고종 때 사람으로 본관이 성주이며 성산부원군 진이 25세 손입니다. 호는 야계이며 1817년 5월 15일 상리면 용두리 야몽 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891년 10월 19일에 타계하니 향년 75세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효행을 남겼으며 특히 명심보감 속편 효행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리개. 소리개를 솔개라고 하죠. 소리개가 날라준 고기. 출천의 효자 도시복은 집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마음씨가 착할 뿐더러 늙은 홀어머니에게 호성을 다하여 정성껏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는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예천 장날이면 내다 팔아 자기들 내외는 꽁보리밥과 이미 이때 결혼을 했군요. 도시복은 자기와 처는 꽁보리밥과 감자, 옥수수로 인의를 이으면서도 어머니에겐 항상 쌀밥과 고기 반찬을 사다가 지극정성으로 공양하였답니다. 어느 날 예천장에서 나무를 팔아 어머니에게 드릴 고기를 사서 들고 어두운 산길을 더듬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솔개 한 마리가 날아왔어 어머니에게 드릴 고기를 가로채 날아가고 말았답니다. 날은 저물고 솔개의 간 곳은 모르고 하여 슬피 울며 집에 돌아오니 이미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였으므로 근심스러운 말로 물어보니 천만 뜻밖의 솔개가 채갔던 그 고기로 반찬을 차려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가 그랬겠죠.
마음속으로 고기를 날라다 준 솔객에 감사하였으며 이는 아마 솔개도 효자의 효성에 감동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다 주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시복 이야기. 호랑이 타고 음력 5월에 얻어온 홍시. 여러분, 홍시는 5월달에 나오는 과일이 아니죠. 그래서 도시복에 이 이야기가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도 지금 처음 들여다 보면서 여러분에게 낭독하고 있습니다. 음력 5월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음식은 도무지 먹지 못하고 때 아닌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시기에 효성이 남다른 도시복은 행여나 하고 감나무가 있는 곳마다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홍시를 찾아 헤매었지만 음력 5월에 홍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하루는 날이 저물도록 홍시를 찾아 감나무가 많은 은풍마을까지 갔어 숲을 헤매다가 허탕을 치고 어둑어둑하여 집으로 힘없이 돌아오는데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랐 도시복은 도망가려 하였으나 여러 번 앞길을 가로막으며 긴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면서 타라는 신용을 보내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 도시복은 떨어질 뻔한 간을 도로 제자리에 찾아놓고 용기를 내어 인것결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도시복을 태운 호랑이는 어둡고 험한 산길을 수백 리를 나는 듯이 달리더니 드디어 산속 어느 집 뜰에 내려 놓았습니다. 밤중이지만 염치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 인사를 드린 도시복은 하룻밤 쉬어가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쾌히 승낙하여 잠을 잤더니 얼마 안 뒤에 제사밥을 차려오는데 음식상에 홍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복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인에게 어머니께 드릴 홍시를 구하고 있는 자신의 사정을 간절하게 얘기하고 제철이 아닌 홍시의 내력을 물으니 주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홍시를 몹시 즐겼기에 아버지의 제사에 쓰려고 해마다 가을이면 홍시 200개씩 골라 톡을 속에 저장하였지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홍시가 대부분 상해버리고 쓸만한 것은 7, 8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인일인지 50개, 50개나 상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라면서 이 모두가 불쑥 찾아온 효자 도시복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면서 홍시 20개나 내주었습니다. 도시복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의 등에 올라타고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날이 밝아 새벽 딸기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낸 효자는 산 짐승까지도 가마시 긋고 호랑이가 몇 병리가 되는 강릉의 김씨 집에 홍씨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자기 등에 태워 데려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게 좋습니다. 원래 전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대로 믿어봅시다. 호랑이에게 업혀갔다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때아닌 5월달에 홍시를 구했어. 그것도 돌아올 때 역시 호랑이 등을 타고 온 그 내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은 예부터 어분고리라 불려왔다고 하네요. 어분고리라 하면 호랑이 처지에서 말하는 것이겠지요. 나그네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호랑이는 업어주었지만 탄 사람은 누굽니까? 효자 도시복 아닙니까? 탄 고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늘이 낸 효자 이야기 세 번째. 한겨울에 때 아닌 수박을 얻다. 도시복의 어머니가 음력 섣달에 병이 났어 때 아닌 수박을 먹고 싶다고 했답니다. 추운 겨울에 수박이 있을 리 만무하였으나 효성이 남다른 도시복은 지난 여름에 수박을 씹었던 밭을 헤매고 다녔지만 수박이라곤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수박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종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안동군에 이르렀습니다. 예천에서 안동군까지 먼 길을 헤매었나 봅니다. 수박과 참외로 이름난 풍산들이었지만 안동군 풍산읍, 지금은 안동군 풍산읍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박과 참외로 이름난 풍산들이었지만 수박은커녕 푸른색을 띤 것은 자취를 감추고 낙동강에서 몰아치는 찬바람만 귀를 에이고 지나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실망한 도시복은 우연히 한쪽을 건너다 바라보니 다 찌그러진 원두막 한 채를 모질게 몰아치는 강바람을 못 이겨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일렁이고 있는 한 초라한 집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고 피곤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원두막에 와서 걸터 앉으니 넝쿨을 거두어 올려놓은 곳에 수박이 한 개 달려있지 않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란 도시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니 틀림없는 수박이었습니다. 좋아라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수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으면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자 이야기인데 하늘이 낸 효자 도시복 네 번째 얽힌 이야기. 실개천에서 잡은 잉어. 이 이야기에는 도시복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복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는 소행이었는데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하여간 나그네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문서를 보면서 좀 재밌게 꾸미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그네도 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도시보기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야기보다는 더 젊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도시보기 아버지께서 남동설안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도시복은 살고 있는 산골 도랑이나 실개천에는 잉어가 서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리하는 마음에 얼음 속으로 물이 흐르는 겨울을 따라 은풍골 냇물을 다다르니 얼음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서 잉어가 도시복 앞으로 절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여 도시복은 이 잉어를 아버지에게 정성껏 음식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낸 효자 도시복에 얽힌 다섯 번째 이야기. 배추밭을 타작하였던 어느 해 한여름날 도시복은 마당에서 도리깨로 도리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텃밭에 있는 배추밭을 도리깨로 타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아한 도시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풋풋하게 자라는 배추를 타작하라니 기가 막힐 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소성이 지극한 그는 어머니의 명을 거역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이날도 도리깨로 막 속이 차려는 배추밭을 모두 타작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은 혀를 꿀꿀 차면서 비웃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각자가 나까지 했겠지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일어나 보니 난장판이 됐던 배추밭에는 속이 꽉 찬 배추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낸 효자, 그에 얽힌 여섯 번째 이야기. 이건 더 좋습니다. 이건 더 재밌습니다. 제목부터 들어보십시오. 호랑이와 함께 산 3년 10년.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와 함께 3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들여다봅시다. 이 이야기에도 아버지가 잠깐 등장합니다. 도시복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니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3년 심효를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심효를 함께 하였으며 양식을 구해와 굶주리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효살이하던 어두운 밤에 낯선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하루를 쉬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는 남녀 부동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지라 동네까지 안내하여 도시복은 여인을 좀 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이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오니 호랑이가 여막 앞을 가로막으며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시복은 여막을 비우고 여인을 안내한 잘못을 묘앞에서라고 비니 호랑이가 비켜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밤마다 나타나던 호랑이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 사방으로 찾아보니 중성골 현 문경시 동남에 사람이 가놓은 함정에 빠져서 이를 구하니 다른 사람들은 잡았어 약에 써야 한다며 돌려달라 하므로 도시복은 내 호랑이니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늘에 낸 효자에 얽힌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하늘이 추려낸 효행입니다. 임금이 전국에 명을 내려 충신, 효자, 연려를 추천하라 하였다. 전국에서 고을원들이 충신, 효자, 연려들의 행적을 적어 올리니 궁궐의 효행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를 본 임금이 조선의 충신, 효자, 연려들이 이렇게 많으니 나라가 이 모양일 수 있느냐며 거짓이니 모두 태워버리라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하가 불을 붙이니 기록불이 타는데 어디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3편의 기록만 하늘로 솟구쳐 건져내고는 다른 모든 기록들은 태워버리고 말았다. 즉 하늘이 그들의 효행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3편의 기록 중 하나가 이 도시복 효자의 효행록으로서 그 행적이 명심보감 속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엉터리로 하늘에 낸 물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예천의 효자 이야기를 나그네가 읽어 드렸습니다만 사실 나그네는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복이 살았던 생가와 그 마을에 처한 환경 올라가는데 혹시 여러분이 도시복 초공항까지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변에 안내 편말이 보이면은 그 길에는
아무렇게나 차를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 부려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려면 만약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